트럼프와 캐나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두 합니다. 인물이 이렇게 같이 등장하는 것도 되게 낯선데요? 네. 그런가요? 근데 둘이 이제 또 앞서도 그러니까요. 이야기해 주셨지만 네, 네.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욕했다며요. 그러니까요. 오늘 첫 번째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선은 사실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한 달 정도 가량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뒤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관세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 이 유제품, 그러니까 낙농업 관련해서 뭐 250%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미국산 유제품에 최대 2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목재에도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를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7일에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당장 부과할 수도 있고 10일, 뭐 11일, 12일 이렇게까지 좀 기다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측에서는 뭐 별다른 계획은 없다라는 입장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을 좀 더 따져보자면은 네. 사실 이제 캐나다 측에서 이 낙농업, 자국의 낙농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한 241% 우유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일정치를 좀 벗어났을 때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관세가 부과가 된 적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협상 카드로 갖고 나오기는 했는데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보면은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캐나다 측에서도 미국 측에 이 수출하고 있는 이 낙농업 제품들 네. 굉장히 적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목재 제품에 대해서는 좀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수출하는데 그거 네. 가지고 지금 엄청 뻥카를 또 쳐서 문제를 맞습니다.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감정적인 대응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두 사람이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뭐 욕설이 네, 오갔다 이런 그랬다니까.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우선은 우리 여기에 보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좀 내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좀 온타리온주에서도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좀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우선은 온타리온주 이 포드 총리가 좀 이야기했던 부분 살펴보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우리도 역시나 많은 관세들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전기료 할증료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온타리온주가 토론토가 속해 있는 네. 대표적인 뭐 경제 규모도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주정부에 해당이 네. 되고 있는데 이 미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6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공급을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공급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뉴욕, 미시간, 미네소타 이렇게 3개 주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를 뭐 끊거나 이 할증료를 높이게 되면은 그만큼 피해가 클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 센데요 그거? 네, 그리고 또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링크랑 또 계약을 체결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좀 근교 외곽에 있는 지역에 이런 위성들 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 달러로 1억 달러 정도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네. 이거 역시나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머스크에게 조금 계속해서 악재가 불러오는 그런 모습이죠. 어려운데요? 네.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캐나다 내에서 그 미국 캐나다 이 바이가 안녕할 때 바이고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 제품을 사자 할 때 그 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유럽으로도 이런 운동들이 좀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렇게 중국 관련 소식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중국 측에서도 조금 이 대응들을 내놓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 때리기에 좀 나선 모습입니다. 캐나다랑 중국이 더 붙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요. 우선 중국에서 이제 미국의 우방국들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우선 캐나다산 이 유채씨 오일이라던가 네. 완두콩 등의
100% 관세 부과한다라고 했고요. 또 수산물이나 돼지고기 같은 거에 대해서는 25% 추가 관세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일부터 이번 달 20일부터 좀 부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반차별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어떤 건지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지난해 9월 캐나다에서 중국에 이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 그리고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 인상을 발표를 했고 네. 이게 10월부터 적용이 됐던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9월부터 조사를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이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좀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던 모습이고요. 뭐 이렇게 좀 소식들이 있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힘듭니다. 네. 캐나다 이야기가 굉장히 주말 사이에 많았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앞서서도 캐나다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세 번째도 역시 캐나다 이야기를 좀 가져와 네. 봤는데요. 오늘로 좀 이제 캐나다 트리드 총리가 사임을 하게 되죠. 오. 네, 1월에 이제 사퇴하겠다라고 네, 맞아요. 이야기를 했고 오늘로 좀 기일이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좀 계속해서 관세 전쟁을 겪고 있는 캐나다잖아요. 네, 수장이 바뀌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9일, 그러니까 어제 캐나다로 따지면 오늘 계속 그쵸.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거죠. 이 자유당,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당이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좀 시작을 했고요. 아하. 우선 자유당의 대표가 되면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차기 총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4파전으로 좀 치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인데요. 오. 네. 우선은 대표적인 경제통이다라고 좀 꼽히고 있습니다. 뭐 이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맡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뭐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BOE 총재도 좀 맡았다라는 경력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유력한 이유는 앞서서도 계속 지지율이 굉장히 높긴 했는데 지금 이제 관세 전쟁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더욱이나 좀 우세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정도에 좀 소식들 전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소식들도 네. 있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주말에 멕시코 뉴스를 계속 좀 살펴봤어요. 아, 네. 왜냐하면 멕시코 대통령이 9일에 그 관세를 부과할 대상 품목을 이제 발표하겠다고 공개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어제 밤까지 검색을 했을 때는 대상 내용이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주 중에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관세를 또 1개월 유예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의 정리가 덜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후에도 한번 뉴스를 살펴보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멕시코 측에서도 어쨌든 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차근히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 나오는지 저희들 계속 팔로우하면서 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시티토토님이 질문하셨던 엠러빈 내용.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엠러빈을 실적 보고 조금 내려갔을 때 샀는데 공매도 리포트 후에 너무 떨어진다. 손절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또 토요일에 기사화된 내용들을 보면 엠러빈에 대한 좋은 평가가 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하방 압력이 좀 어느 정도 계속된다고 보면 이번 주 장 하락세 이상의 하락이 더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아니면 하락률이 한 10% 내외라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적으로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좀 하락률에 따라서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좀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오늘 귀팅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센텀 독조님도 항상 잘 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내일 또 뭐 여러 가지 소식들 들고 올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어지는 박명석의 K픽 통해서 국내 시장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